안녕하세요. 타로 아리아입니다. 오늘은 마라맛 재회운을 준비했습니다. 언제까지 핸드폰만 붙잡고 그의 연락을 기다리실 건가요? 오늘 제 리딩은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다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미련이라는 족쇄를 풀고 현실을 직시하고 매트리스에서 빨간 약을 드실 준비가 되신 분들만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에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이번 재회운 리딩은 1년 이내에 재회가 될지에 대한 마라맛 리딩입니다. 느낌으로 가장 끌리시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2개 중에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2가지의 리딩을 모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나누어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잠시 영상을 멈춰 주시고 집중하신 후에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5번 카드 분들의 재회운 이번에는 좀 팩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아프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진짜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속에 들으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재회를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5번 분이 이 연애가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재회를 바라고는 있지만 재회를 바라면서도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카드를 많이 뽑아본 건 아니지만 둘은 깊게 오래 만났거나 아니면 짧게여도 엄청 강렬한 사이였다라고 보이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요. 남자분도, 그러니까 상대방 분도 그 5번 분에게 의지를 하던 게 많아요. 근데 둘의 상황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헤어지려고 하면은 몇 번의 고비들은 여러 번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예전에는 사실은 헤어진 적도 있으셨다라고는 보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헤어졌었을 때는 저는 5번 분이 못 버티고 버티다 못 버티겠어서 이제 진짜 안 되겠어서 헤어지셨다라고 보이는데 그 헤어지고 나서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내 감정은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재회를 바라고 있을 거고 남자분, 그러니까 상대방 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분이 좀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요. 근데 그 감정을 겪는 거에 있어서는 누가 더 힘들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5번 분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그리고 5번 분 입장에서는 상대방 분이 힘들다라는 걸 아니까 내가 나 정도는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이 더 힘든 건데 내가 왜 참아주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5번 분의 상대방 분 지금 연애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5번 분도 알고 있었어. 5번 분이 모르는 거는 없고 그리고 5번 분의 상대방 분이 굉장히 진국이기 때문에 더 진국인 5번 분이 기다려주셨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기다림이 오래되다 보니까 행복해야 되는 연애에서 연애다운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감정 쓰레기통이야, 내가 뭐 결혼해서 빚을 갚아나가는 같이 이렇게 목표를 해나가는 그런 사이야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상대방 분이 5번 분에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내 마음에 충족되지는 않아요. 5번 분의 상태가.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헤어진 거지 뭐 크게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5번 분이 얻다가 얘기도 못했을 것 같아 주변에. 왜냐면 5번 분은 원래 되게 신중하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배려심도 많고 다정하신 스타일이라고 보이는데 이분이 냉정하신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5번 분에게서는 스스로 내가 이걸 버티지 못했어 라는 생각도 많으실 것 같아요. 둘 사이는 사실은
그런 애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다른 누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있었던 상황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욱하고 헤어졌다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욱하고 다시 만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5번 분이 재회에 대해서 막 안 될까봐 불안해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5번 분도 그렇고 상대방 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의지를 내며 만나실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내가 진짜 지금 다 힘이 빠진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보여가지고, 이분들은 사실은 재회보다 재회 이후에 생각이 더 많으실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고 뭐라고 연락을 하고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재회를 하건 다시 만난다고 하건, 남자분은 무조건, 상대방 분은 무조건 다시 연락을 합니다. 5번 분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5번 분이랑 같이 만나는 거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분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다친 상황이야, 혹은 이분이 뭐 빚이 있는 상황이야, 이분이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5번 분과 같이 가는 미래를 그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분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참으려고 했을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일방적이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5번 분은 둘 사이에서는 5번 분이 굳이 먼저 연락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5번 분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5번 분이 좀 상처를 주셨던 게 있으니까 내가 먼저 연락할까? 그리고 나도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이 사람을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완전히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현실적인 거가 해결되어야지만 둘의 관계가 더 좋아져요. 사실은 이 둘 인격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를 따질 경우도 아니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이 되게 크고, 그래서 그걸 못 견뎌서 견디다 못 견뎌서 욱하고 터져 나온 거거든요. 둘은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나면 둘이 또 으쌰으쌰 해요. 되게 진국인 사람들이야. 어른의 모습이고. 근데 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 카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질문들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래 제가 준비한 질문과 다르게 이분들한테 조금 더 필요한 조언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되게 이분들 오래 기다리셨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남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이 5번 분의 상대방 분의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저는 한 6개월 내로 해결될 거라고 보이고요. 6개월의 과정이 당연히 지금 입장에선 되게 길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6개월까지 이어져 가라고 하는데, 근데 이 고통을 되게 오랫동안 겪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6개월? 6개월만 지나면 내가 정말 이 모든 게 해결돼? 라는 생각에 이 6개월이 엄청 희망차게 들리셨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6개월 지나면 조금 해결됩니다. 그러고 나서 둘의 관계가 더 좋아져요. 근데 사람들 간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부자가 되고 했었을 때는 다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됐을 때, 갑작스럽게 잘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살짝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버티는데 만약에 우리 둘이 잘 된다고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분이 굉장히 큰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런 상황에 내가 버림받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한테 가야 될까? 아니면 재회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5번 분이랑 이 5번 분의 상대방 분은 오랜 기간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살아오셨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둘이 어려울 때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은 사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더 기대되는 커플이라고 보이거든요. 5번 분도 상대방 분도 진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시점으로 기준을 해서 한 1년 동안은 두 분이 1년 이내에 운을 보는 거니까 지금 그 1년 동안은 굉장히 잘 되실 거라고 보여요. 이제 드디어 막 고생을 하다가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어. 초반에는 당연히 운이 바뀔 때도요.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운과 좋은 운이 섞이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때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못 버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쁜 말들, 지친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은 언제나 씨가 되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고요. 좋은 말 해주고요. 상대방이랑 두 분은 진짜 뭐 길어야 한 달이고 그 전에 재회를 하실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재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리딩을 많이 해드리는 거거든요. 두 분이 좋은 말 하고 두 분이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창창하고 맑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가 하나가 돼서 갈 수 있어요. 두 분 다 굉장히 성격이 세신 분이고 자존심이 세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디 뭐 사주를 보러 가거나 궁합을 보러 간다고 하면 두 분 좀 싸우기를 많이 싸우시겠는데요? 혹은 두 분 다 너무 센데요? 두 분 안 어울리실 수 있는데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분의 자존심이 그만큼 굉장히 센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센 사람들이 서로 깎여서 서로의 하트 모양을 만들어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 노력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고 그 노력의 결실이 이제 곧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회를 해야 되고 재회를 하고 나서의 그 삶이 좋을 거다. 봐봐요.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들의 사랑도 회복되고요. 이분들의 돈도 회복되고요. 이분들의 명예까지도 회복된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가 쟤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너무 힘들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두 사람들은 서로가 더 좋고 믿음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고통을 같이 겪었던 거고 그리고 같이 만났을 때 어느 한쪽의 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운이 힘들어질 때 이 사람이랑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건 이 사람도 힘든 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겪어야 되는 뭔가 인생의 미션이 있고 숙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같이 겪은 거야. 그리고 공동의 과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둘은 너무 끈끈하고요. 이 모든 보상을 받게 되실 거라고 보여요. 재회운에서 이분들의 앞날까지 너무너무 좋다라고 보이거든요. 5번 분들 진짜 너무 축하해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 지금 재회를 못해서 헤어져서 이 슬픈 거 당연히 그래요. 왜냐면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알고 이 영상을 기억하셨다가 그래 우리 진짜 돈독한 사이지 우리 진짜 운명의 사이지 라고 생각하시고 힘드실 때마다 꺼내서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기 네이크로바 많이 준비했거든요. 5번 분들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해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소식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까지도 제가 한번 리딩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2번 카드 분들의 마라맛 재회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 분들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이제 재회가 될지 혹은 재회가 안 될지 안 되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번 리딩에서 특히 이거는 1년 이내예요. 그래서 그 1년 이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제 다 카드를 깔고서 리딩을 한꺼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조금 징글징글한 사이다 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 저는 2번 분보다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을 더 좋아했을 거다. 근데 2번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2번 분이 느꼈을 때는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힘든 관계였어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2번 분과 2번 분의 상대방 분은 굉장히 다른 환경에 처해져 있었고 그 환경에 달라서 더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반대가 끌리는 이유였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매력으로 느껴왔어. 상대방이 나랑 다른 점이. 쟤는 저렇게 생각하네.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네. 근데 이게 헤어질 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또 저렇게 해.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나는 그런 게 싫다라고 했는데 쟤는 또 저렇게 하네. 그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좋으셨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은 나는 A의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은 B의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많고요. 알아갈 것도 많고요. 재미있단 말이야. 나를 소개했었을 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흥미롭게 받아들여. 재미있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나도 얘기가 술술 나오고요. 상대방도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내 입장에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둘이 정말 다른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다른 일을 겪어도 둘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가 묶였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둘은 너무 잘 맞았어요. 외적으로도 너무 잘 맞았고요. 속적으로도 되게 잘 맞았어요. 스킨십도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 입장에서는 재회를 더 바라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회운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둘의 관계에 문제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둘은 이미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깨져야 된다라는 둘의 결론, 공동의 결론을 이루어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서 깨진 커플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오랫동안 우린 깨져야겠네. 이번 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이번 분의 상대방 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너무 상처받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인간적으로 둘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맞고 우리가 너무 좋은 상대방이긴 하지만 헤어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번 분 입장에서 나는 정상이고 제가 비정상적이야 라는 행동이 있었을 텐데 이 이번 분의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이번 분이 비정상이에요. 둘이 너무 달라. 너무 독특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어. 이번 분 같은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한 헤어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시 안 만날 거고 그리고 이번 분의 상대방도 나도 다시 연락을 안 할 거야 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둘 다 그리워하면서도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이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간을 본다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번 분과 헤어져야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뒤로 하고 나도 다시 보고 싶으니까 연락을 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회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월 이내 혹은 그 이후로 조금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둘이 만나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헤어진 사이에 확 인간이 달라질 순 없거든요. 그래도 달라지긴 할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그와는 조금 다른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가 서로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었어. 그리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서로한테 맞춰주려고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각자 다 해방감을 느끼는 각자의 원래의 나라고 생각했던 지점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점을 돌아갔었을 때 너무 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 거야. 왜냐하면 둘이 변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둘이 합의를 해서 변해간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너 누구야 변해 이런다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니까 변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나고 나서 그 좋았던 시기가 다시 반복되고 다시 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요. 저는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재회를 하실 수 있긴 하지만 그럼 선생님 우리 재회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데 먼저 연락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연락 먼저 하시지 말라고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둘이 먼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이번 분이 아직 수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연락을 먼저 한다는 것이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수그린다, 뭐 의뢰 개념이다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근데 연락을 주고 받았을 때, 연인 사이에 그런 연락을 했었을 때나 내 마음을 표현했었을 때 이 사람한테 돌아오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못할 게 없죠. 두려움이 없죠. 근데 지금은 헤어진 상태고 저 상대방도 나랑 헤어지는 걸 어느 정도 합의를 했어. 인정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락한다고 한들 저 사람이 쉽게 받아주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연락을 하잖아?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쟤도 날 그리워하네? 그럼 내가 조금 더 참아도 쟤는 날 그리워할 테니까 기다려주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둘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만약에 연락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연락은 저는 한 달 이후 정도 지나고 나서 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왜냐면 지금에서는 고민을 해요. 이 상대방 분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번 분과 만남이 좋았어. 분명히 나한테 되게 행복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것만 생각하다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또 다시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나 그냥 이대로 자유롭고 싶어가 이번 분과 이번 분의 상대방이 모두 느끼는 포인트예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재회가 될까 말까의 상태가 오래 길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한 달 후에 연락이 온다고 했지만 그때 연락이 닿거나 그러니까 두 분이 연락이 닿으면 재회는 되게 빠른 속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회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시고 킥이잖아요. 지금 마라맛 재회운에서도 이번 분이 재회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재회를 해서 또 다시 싸울 수도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특히 이 타이밍에 헤어졌을 때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하실 테니 그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었을 때 재회가 더 잘 될까?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동안 연락은 하진 않지만 연락을 하지 않는 대신 이전의 나로 많이 돌아가야 돼요. 이전의 나는 무엇이냐? 저 사람의 다른 점이 흥미롭고 재밌고 그거를 받아들이겠다. 나 그거 다 좋아. 너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줘 라고 듣던 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이번 분 입장에서는 상대방 분이 굉장히 달라졌다. 옛날에는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들어주고 다 그대로 지켜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런다. 그래서 저 사람은 변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 분도 변했어요. 이번 분도 상대방을 다 이해해주던 이번 분이 사라졌어. 지치고 지치다 보니까 그냥 너 맘대로 할 길에 그리고 나도 말도 이쁘게 안 나갔을 거야. 그거를 이번 분도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분이 재회를 하려고 한다면 1번, 이번 분은 원래의 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연락은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 저 인스타 올리거나 뭐 카톡 푸사 바꾸거나 이런 거는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재회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어차피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걸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다 멈춰두세요. 왜냐? 저 사람의 호기심이 점점 더 커져야 돼. 저 사람도 이번 분하고 노는 게 재밌거든요. 저 사람도 이번 분과의 만남이 설레고 좋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일말의 것도 보여주지 마세요. 오늘 거 올렸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리지 마시고요. 그 상태를 유지해서 그 이후에는 올리지 마세요.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만남도 조금은 줄이세요. 선생님 저는 이별을 해서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안 돼요. 그래도 만나지 마시고 왜냐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내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요. 그럼 너 만나지 마라고 해요. 이렇게 다시 슬플 때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인간은 남남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것 같아도 헤어졌네?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혹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해. 그 이번 분의 에너지를 그런 상태에 두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 그게 이번 분이 한 달 동안 하셔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갖고 있던 약간은 일반적이지 않고 마이너한 무언가에 대해서 흥미있게 찾아보시길 바라요.
2번 분이 상대방 분이 그리워할 때마다, 그리워서 생각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찾으세요. 예를 들면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좋아하던 남들은 모르던 가수, 남들이 잘 모르던 음식, 이 사람만의 습관, 이런 것들을 이게 왜 했을까? 그때 이런 거는 도대체 뭐였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2번 분이 상대방 분을 이해할 수 있게, 그 초반의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봤었을 때는 2번 분이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저 가만히 있으면 재회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헛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번 분한테 2가지 숙제를 줬단 말이야. 아니 3가지. 이전의 나로 돌아가라. 연락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2번 분의 상대방의 마이너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라.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돼. 해야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이걸 하면 뭐가 좋냐? 단순 재회가 아니라 재회 이후의 만남이 조금 더 안정적일 거예요.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이랑 고민을 하다가 재회를 했었을 때 2번 분이 이전에 내가 아는 2번 분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2번 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2번 분이 사랑하던 그 첫 번째 첫 순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두 분은 이렇게 높아져 가려는 거를 다시 다운시켜가지고 초반의 나로 돌아가야 돼. 초심을 잃지 않는 커플이어야 돼. 그거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2번 분이 하셔야 돼요. 그걸 리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한 달 혹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그런다고 한다면 2번 분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시는 건 좋아요. 대신 그 전까지는 철저한 무관심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그냥 오늘 한번 볼까? 원래 2번 분이 안 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용기 내보세요. 그러시면 두 분 사이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났을 때 달라진 2번 분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2번 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어른스럽고 침착한 모습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이별의 타이밍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2번 분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이런 다짐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들을 만나고 뭔가 스토리를 계속 올리고 이런 게 더 쉬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2번 분을 뽑으신 분들이 같이 으쌰으쌰 하실 수 있도록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남겨주세요. 2번 분한테 지금 필요한 건 용기거든. 다시 과거의 나로 돌아가도 상처받았어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을 하려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댓글 꼭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복채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1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의 마라맛 재회운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들은 어떤 관계였고,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 마음이 있고, 재회는 될런지 말런지, 이 카드를 뽑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이분들은 그 1번 분이 굉장히 지치셨을 거라고 보여요. 저는 지금 카드가 1번 분이 헤어지자라고 하셨을 거고, 1번 분의 상대방 분은 이 관계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둘이 잘 맞는 부분도 많았어요. 근데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좀 센 분이에요. 그래서 1번 분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저렇게 하고 싶어 같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그걸 바라는 거가 1번 분 상대방한테 너무 과한 걸 바라는 건가? 라는 반응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참았던 것이고, 헤어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헤어진다라는 판단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선택 중에 그런 시키는 것 중에 하나였을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저는 이분은 재회를 하실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둘의 관계가 힘들고 싸우고 했더라도 많이 그립고, 저 상대방 분이 지금 견디다가 너무 그리워서 1번 분한테 곧 오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1번 분과 상대방 분은 헤어지신 지 조금 더 되셨다라고 한다면, 기한이 조금 됐다라고 한다면
재회운이 높아요. 왜냐면 둘의 관계가 둘 사이에 힘들었던 부분을 좋게 기억하고 있어요. 둘의 만남일 서로를 좋게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그때 진짜 좋았는데, 내가 그때 되게 예뻤는데, 내가 그때 정말 행복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래요. 그거는 두 분 다 마찬가지여가지고 공통된 의견이라고 나와요. 근데 재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1번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이거든요. 1번 분 입장에서는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연락을 해야 될까? 연락을 하고 싶진 않아. 저는 할 만큼 했어요. 못해요, 선생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연락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약간의 노력을 보여주시잖아요. 1번 분의 상대방이 더 열심히 1번 분한테 다가올 준비가 되었대요. 사실은 이분은 아까 제가 리딩을 해드렸을 때 기다리시면 이분이 참다가 1번 분한테 연락을 하실 거예요.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1번 분이 연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선수치기를 해야 됩니다. 나도 너한테 그리웠다. 나도 그게 힘들고 나도 너를 몰아붙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되게 좋았잖아 라는 거는 너도 알지. 나도 알지. 너가 이 사람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고맙냐면요. 나 진짜 견디다가 연락을 보내. 근데 이 사람도 되게 그 조마조마한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도 나한테 같은 마음이었대 라는 그 안도감이 호감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의 재회는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빠르게 돼요. 1번 분의 상대방이 그런 연락을 못하거나 망설이는 거에 있어서는 1번 분한테 너무 많이 혼나서예요. 그거는 1번 분이 뭐 진짜 혼을 많이 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진짜 잘못을 많이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상관없어. 그건 되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포인트가 뭐냐면 1번 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1번 분이 말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지킨다라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은 면이 있는 거죠. 엄마가 죽고 나서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물가에 무덤을 만들어라 라고 한 것을 얘가 당연히 반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하는 거야.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연락을 하면 될 것을 못하고 있어. 망설이고 있어. 오랫동안 1번 분의 눈치를 본다. 근데 그때 1번 분이 연락을 해주면 둘의 관계는 빠르게 이어진다라고 보여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가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한 6개월? 혹은 1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헤어진 지 조금 됐고 엄청나게 아픈 시기는 좀 지났어. 막 눈물이 그냥 떨어지는 시기는 지났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봐도 이 1번 분만한 사람이 1번 분의 상대방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스스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라고 한다면, 기간이 짧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생각을 많이 하고 성찰을 많이 하고 나서 만나는 케이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재회가 조금 더 길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 1번 분이 어떤 노력을 하면 재회운을 더 앞당길 수 있을까? 이런 거 1번 분 맞춤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1번 분은 뭐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나를 조금 드러내요. 근데 직접적인 연락이 아니라요. 인스타를 한다거나 프사를 바꾼다던가 그런 변화를 주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1번 분과 이 1번 분의 상대방 같은 분들은 변화가 급작스러운 변화면 안 돼. 갑자기 막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른다던가 갑자기 내가 안 하던 거를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나다운 걸 보여주는 변화가 가장 좋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1번 분이 원래 올리던 스타일, 1번 분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 스토리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런 느낌을 살려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요. 티를 내주시면 좋고요. 이따금씩 스토리를 올리다가 우리 둘이 아는 추억의 장소 혹은 추억의 멘트 같은 것들을
간간히 올려주세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런 비주얼적으로 예쁜 거를 잘 아시는 취향이실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미감이 떨어지면 안 돼. 스토리를 하나 올릴 때도 예쁘게 올려야 돼.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돌고 돌아 혹은 이 사람이 본다고 했을 때 아 그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잘 맞았지라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쁘게 올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막 헤어지고 나서 뭐 술 먹고 연락하지 말아라. 그 사람 앞에 불쑥 찾아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 1번 분한테 반은 해당되고 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분 일단은 무작정 찾아가는 거 못할 스타일이야. 그리고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가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술의 힘을 빌려서 진실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1번 분이 헤어진 지금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나와요. 원래의 나로, 한 사람의 나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이 상대방 분에게만 나는 우리 둘이 함께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그리웠어. 그리고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 라는 거를 툭툭 던져주세요. 그리고 연락 같은 거 이따금씩 해도 돼요. 이분이 거절하면 어떡해요? 저 그러면 진짜 너무 창피해요 라고 하더라도 1번 분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순애적인 모먼트. 내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내가 힘이 들더라도 근데 나는 돌고 돌아 너야. 나는 너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게 되게 사랑스러울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런 작은 씨앗들을 던져주고 뿌려놓는다라고 한다면 1번 분의 상대방 분은 그거를 냉큼 잡아요. 그 1번 분이 이제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고 한다면 1번 분도 그렇고 1번 분의 상대방 분들도 그렇고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조금 F의 성향, 감성적인 바이브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재회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워하는 포인트가 진짜 저 사람이 좋은 건지 혹은 그 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좋은 건지를 분명히 정하셔야 되거든요. 둘 다일 수 있어요. 둘 다이라고 한다면 재회를 해서 잘 만나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그때 내가 그리웠어 라고 하시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회를 그냥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요. 어떤 걸 다시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던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상대방이 나한테 헌신적이고 나한테 잘해주던 그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헤어져 있는 동안에 둘 사이에 현실적인 어떤 다른 사건들과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미 달라졌을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 말은 재회지만 두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저 사람을 임해야 돼요. 재회도 물론 힘들지만 새로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새로운 사람과 이것저것을 맞춰보고 따져보고 둘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도 그거를 재회를 하시는데 다시 처음부터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둘은 변해져 있어요. 1번 분도 이미 변해져 있고요. 너무 미화된 기억으로 상대를 기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마무리로 한번 조언 카드를 뽑아볼게요. 제가 항상 코맹맹이 이슈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1번 분들 어떻게 하면 재회가 될까? 라고 한다면 1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된다는 장난이고요. 앞으로의 미래에서 우리가 잘 만날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만났을 때가 더 좋대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도 굉장히 잔잔하고요. 어렵지 않게 재회를 해요. 근데 재회를 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일 뿐이에요.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고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더 솔직해지자라는 것만 준비되시면 된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여기 커플은 재회를 하시는 거니까 댓글을 더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4번 카드 분들의 마라맛 재회운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어떤 관계셨고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그 재회가 될지, 재회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지금 아무것도 솔직히 하고 싶지 않죠? 재회를 바라고는 있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은 부리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쳤어. 그리고 여태까지 이 관계에서 이해해주던 것은 항상 나였어 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 맞습니다. 4번 분의 상대방 분이 4번 분을 굉장히 열심히 꼬셨을 거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솔직히 내 기준에는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을 거야. 4번 분의 상대방 분이 엉뚱하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어. 그렇지만 또 나를 위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자리가 굉장히 공허할 거예요. 이 4번 분과 4번 분의 상대방 분의 연애는 겉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비주얼적이고 일반적인 연애, 그러니까 연애라는 목적을 했었을 때 둘 사이의 유의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보였겠지만 사실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내면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4번 분이 공허함을 느낀 거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내가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니까 나 스스로가 서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내가 이전에는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벗어나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4번 분의 그 상대방 분은 살짝은 다르게 생각해요. 이 이별이 4번 분이 엄청나게 원해서 한 거고 4번 분의 의지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네가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는 마음이 있어요. 장난기 많던 4번 분의 상대방 분이 갑자기 웃음기가 싹 사라졌거든요. 이분은 지금 카드만 봐도 염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워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분들의 재회는 4번 분의 상대방 분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4번 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조금 더 보면 4번 분이 마음의 문을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의 문제예요. 4번 분이 지금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너가 초기에 나를 꼬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걸 알아. 내가 그 노고를 인정해서 너를 사귀어 준 건데 너는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는 사랑이 끝났어. 그 사랑이 끝난 거 맞지? 아니라고 해도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4번 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반박시 네 말이 맞음이 아니라 내 말이 맞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4번 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상대방 분이 이제 언제 연락이 오냐. 4번 분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지금 당장 와야 돼. 혹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늦어도 2주 내에는 와야 된다. 안 그럼 나 이제 안 봐줄 거야. 나 진짜 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요. 언제 연락이 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4번 분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그대로 4번 분이 바라는 것 그대로 2주 안에 옵니다. 연락이 옵니다. 한 달 안에 연락이 옵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왔을 때 확실하게 붙잡겠다. 그리고 4번 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와요. 너무 다행인데요. 상대방 분이 4번 분을 많이 좋아해. 여전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4번 분의 상대방이 우리는 하나다. 그래도 역시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될 것 같다라고 연락을 한대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 있어도 4번 분이 굉장히 예쁘신 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헤어져서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노리는 늑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늑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냥 주변에서 노리고 있는 하이에나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요. 그거에 4번 분은 약간은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4번 분은 지금 홀로서기가 힘든 상태고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걸 4번 분은 그걸 즐긴단 말이야. 그게 나의 생명수 같은 거야. 그게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겠어. 그게 나의 공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즐겨서 막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러실 수 있는데요. 연애할 때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회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다른 질투 작전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뭐 연락을 해도 안 되고 뭐 잠수를 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근데 그게 4번법 맞춤이 아니잖아. 지금 마라맛 리딩이니까 맞춤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4번분 외로움에 허덕여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이성들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이쁘다고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거 즐겁죠? 그거 계속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4번분의 무기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어필하는 거야. 지금 무기를 갈고 닦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예쁘다 했었을 때 나도 그걸 즐기면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을 어떻게 행동하면 더 좋아하네 라는 포인트를 4번분도 모르게 배우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 괜찮고요. 옷 사는 거 괜찮습니다. 데이트 비용 대신 옷 사고요. 화장품 사고요. 술자리 가고요. 외모 가꾸고요. 뭐 고치려고 했던 데 있으면 고치고요. 요 타이밍에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둘이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떻게 되잖아요? 4번분의 낮아졌던 자존감이 다시 회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의지를 했었는데 그게 나한테 보상받지 못한 노력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나를 가꾸면서 그걸 다시 회복해요. 나 이런 거 좋아했었지. 이번 발색 너무 예뻐 미치잖아. 이런 거에 꽂히면서 너무 재밌어.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가 뭐 화장품이나 옷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를 가꿀 수 있는 데를 투자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테크 제품을 좋아해. 그럼 그 테크 제품에 투자를 하세요.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거 참고 있었던 거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은 더 좋고요. 이게 제외를 하는 방법이야. 너무 신기하죠? 나한테 투자하는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이 연락이 오잖아요. 늦어도 2주에서 한 달이야. 그러면 그 전에 연락이 온단 말이야. 일주일 이내도 연락이 오고 곧 연락이 오고 혹은 연락이 와서 지금 이미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일 수도 있어. 근데 둘이 아직 사귄다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남자분이 사귀자라고 하더라도 4번분이 그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스킨십은 자제하세요. 두 분의 스킨십이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스킨십으로만 이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제를 시켰을 때 상대방이 더 안 달란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야지. 질투를 이용하는 것처럼 스킨십을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4번분이 잘하시는 거야. 다정하고 예전과 같은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어. 그게 되게 마음 졸이게 할 수 있는 4번분의 매력, 그거를 끄집어내세요. 내면 깊숙이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4번분의 상대방분을 만나게 되신다고 한다면 진지한 얘기하지 마세요. 뭐 네가 이랬고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4번분의 상대방도 신나지 않지만 4번분도 힘이 안 나요. 4번분이 지금 재회를 바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재회를 하고 싶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가볍게 나 이번에 이거 샀는데 되게 좋았다?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또 알게 됐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찾아가고 그런 것의 즐거운 것, 행복한 거의 기준을 잡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 네이클로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해 주실 때 두 분 사이가 더 좋고요. 두 분은 다시 만나게 되시고 4번분이 매력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솔직히 이 사람 다시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붙잡았을 때 4번분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4번분한테 다가오거든. 뉴패냐 9패냐 이걸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4번분은 상대방분이 4번분한테 쩔쩔매긴 할 거야. 그리고 그걸 4번분도 즐길 거야. 근데 4번분이 과연 이분을 만날까요? 아니면 다른 분을 만날까요? 엄청 고민되는데 9패와 6패 중에 엄청 고민이 된다라고 보여요. 왜냐면 9패는 일단 만나본 사람이잖아. 먹어본 맛이야. 그러니까 익숙해니까 더 그리운 게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줄 거란 생각도 엄청 많이 든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고민되고 그리워하지만 결국엔 두 분은 재회가 된다. 재회가 된다라는 말은 4번분이 9패를 선택한다 라고 보여요. 왜냐면 끝난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4번분이 나를 위해서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나면서 헤어지고 나서도 한결같이 나에 대해서 노력한 사람이야. 그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줍니다. 4번분은. 마라맛을 하려고 했는데 4번분이 알 것 같아.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고 얘가 나를 떠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 1년이 뭐야. 여기는 한 달 이내에 무조건 재회가 되지. 4번분이 그만큼 매력이 있는데 한 달이란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시술 같은 거 있으시면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뭐 사고 싶었던 거 다 사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다시 재회를 해서 데이트를 했는데 뭐 내가 비용이 없어 이러면
내가 그때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모습조차 되게 귀여워하실 거예요. 왜냐면 4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별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뿐만 아니라 4번 분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많이 티를 좀 내주시고요. 둘이 만나면은 어차피 주도권은 4번님, 이전에도 4번님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즐기시면서 만나기를 바랄게요. 3번분은 금방 만나실 것 같아서 이 재회운을 어쨌든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좀 재미난 컨텐츠들로 돌아올 테니까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